이게 이제 뭐냐면 가흥에 그 피신을 가 있을 때, 가흥의 저보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대저택에 이제 이 임시정부 사람들이 쭉 가 있었는데, 엄황섭, 백범, 남파, 박찬익, 그리고 그 이동영 선생, 이분이 김의현 선생, 김자동, 그러니까 김가진 선생의 아드님, 김자동 선생의, 이분이, 요 애기가 김자동 선생이에요. 이 짱구가, 정정화 여사고, 여기가 연미당, 엄황섭 선생 부인이죠. 그리고 여기가 주예보라고 중국 처녀 뱃사공이에요. 처자, 나이가 좀 드셨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 백범을 가까이서 모셨던, 백범을 가까이서 모셨는데,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소생은 없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엄황섭, 이동영 선생과 이제 백범 선생이 같이 사진을 찍었고, 여기 이제 백범 선생 가족인데, 백범 선생, 김인, 김신, 광락원 여사. 국내에 사정이 어려우니까 국내에 계시다가, 국내로 보냈다가 이제 모셔왔죠. 모셔왔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백범 선생도 말이 아니고, 그래서 광락원 여사는 또 중국말을 못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생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정정화 여사가 모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자동 선생이 말씀이 백범 선생하고 김인 선생은 이제 컸으니까 그 독립운동자들 숙소에서 유하시고 이 광락원 여사를 그때 김의현 선생은 남경에 취직이 돼서 가족이 가 있었다가 이 김의현 선생을 두고 정정화 여사하고 김자동 선생이 와서 이 광락원 여사 모시고 김신 선생하고 장군하고 그렇게 해서 넷이 한 집에 한 3년인가 2년인가 3년인가를 한 집에서 살았고, 김신 장군하고는 같이 학교 다니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중국인 학교를 다녔는데 차별은 안 했지만 하여튼 다 조선 사람이라는 건 그 학교 애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제 뭐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인은 굉장히 훌륭한 독립운동가들 속에서도 아주 신망이 두터운 청년이고 백범이 믿었었던 동지였는데, 중경에서 폐렴으로 중경의 기후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페니실린이 막 보급되기 시작을 할 때인데 아주 고가였죠. 사실은 페니실린이 몇 해만 더 일찍 들어왔으면, 뭐 저희 할아버지도 페니실린만 조금 일찍 개발됐으면 사실 수 있었는데 뭐 하는 얘기를 저희 작은아버지가 의사인데 늘 하세요. 근데 이제 아마 그 김인 선생도 그런 처지였는데, 이제 그 부인 안미생 씨, 그러니까 이제 백범 붙잡고 그 장총통한테 얘기해서 페니실린 좀 구해달라고 했는데, 백범 선생이 그럴 수 없다. 다른 동지들도 다 운명에 맡겨야지. 내 새끼라고 다른 동지들도 다 그랬는데, 뭐 그러다가 결국 그 아들을 잃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임시정부 여러 요인들인데, 조한구 선생, 참 백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시정부는 거지 소굴이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당신이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한구 선생, 이동영 선생, 백범 선생, 이시영 선생, 아마 송병조 선생 같고, 엄황섭 선생, 잘 모르겠고, 차이석 선생, 조성환 선생. 이 두 분은 지금 갑자기 백범 뒤가, 이분이 안중근 선생의 동생입니다. 바로, 백범의 최측근이었는데, 백범과 틀어졌어요. 그래서 안공근 선생의 실종 사건도 독립운동 진영에서 미스테리인데, 뭐, 알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중 간첩이 처단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아마
근데 그거는 장개석 쪽에서 백범을 보호하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백범의 수하가 안공근도 처형을 한 것 같아요. 처형을 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일정하게 소문이 나 있었고, 이진동이라고 백범 선생하고 같이 귀국한 그 백범의 주치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하여튼 사건이 벌어진 것 같고, 백범을 그때 이제 행동대장으로 나섰던 분은 뭐 하여튼 다른 건으로 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이제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 가슴 아픈 일이죠. 이제 하여튼 안공근 선생도 그 백범의 최측근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백범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여튼 안공근 선생을 백범 쪽에서 뭐 오해가 쌓였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걸 아마 다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른 안씨들이 많거든요. 안공근의 조카인 생자돌림인데, 안공근 선생이 실종되고 난 다음에 안미생이 이 집에 백범 선생의 며느리가 되니까, 그냥 왜 우리 작은아버지 죽였어?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진영 내에서의 이제 있었던 좀 비극적인 일 중에 또 하나, 였고. 광락원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광락원 여사의 이제 묘비를 그 당시로서는 꽤 성대하게 치른 거죠. 백범 선생이고 아마 김인 선생인 것 같아요. 이거는 중경의 토교라고, 독립은 임시정부 요인들, 임시정부에서도 거기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한독당 쪽 분들이 사신대래요. 민족혁명당 쪽은 또 딴 데 모여 사셨고, 한독당 쪽 이제 그렇게, 거주지가 틀렸었다고 하던데, 하여튼 이제, 뭐 거주지가 틀렸어도 또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합작을 하게 되니까, 친하게 지낸 분들은 뭐 많이 내왕을 하셨었고요. 근데 광복군이 만들어집니다. 광복군이 만들어질 때 백범 선생께서 이제 기념사를 하고 있고, 지정천 장군이고요. 우리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고, 끝난 다음에 중국 국기와 태극기를 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과 또 중국 측 내빈들이 섞여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 여기 최동호 선생, 최덕신의 아버지죠. 최덕신 외무장관이었다가 북쪽으로 간 최덕신의 아버지, 그리고 조한구 선생도 보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청천 장군하고 이제 두 분이 지금 광복군 총사령관이었죠. 사진이 중요한 사진이 하나 빠졌네. 제가 사진을 정리하다 많이 빠뜨렸네요. 이 앞에 나와야 하는데, 아까 백범이 잠깐만요. 사진을 빠뜨렸네요. 아주 중요한 사진인데, 뭐 안공근 선생 이 사건도 있었지만 백범이 총에 맞아 돌아가실 뻔한 일이 있었죠. 38년도에 남목청 사건이라고 해서 최근에 사진이 발견됐어요. 아마 올해 발견된 것 같은데, 작년 아니면 올해인데, 백범이 병상에서 가슴에 진짜 총탄 자국이 나 있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남목청 사건, 김구 남목청, 김구 이윤환, 그렇게 치면 아마 사진 다 나올 겁니다.
그 백범이 가슴에 총을 맞은 사진인데, 파리에 계셨던 독립운동가 서영회 선생님이라고 계시죠. 구미위원, 파리위원회 이제 그쪽 관계하셨던 그분의 기증 유품을 정리하다가 거기서 사진이 나왔는데, 진짜 총탄 자국이 선명해요. 현익철 선생은 돌아가셨고, 백범 선생이랑 유동열 장군이랑 총에 맞았는데, 하여튼 두 분은 회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도 독립운동 진영 내의 내분이 심해서, 일제의 사주를 받았다 하는데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주범이 사라지는 바람에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제가 관여한 흔적이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독립운동 진영에 내분이 없었다면 일제가 그걸 타고 들어오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하여튼 독립운동 진영의 내분과 그러니까 일제의 공작으로 인해서 남목청에서 백범 선생이 총에 맞은 게 있었고, 여기 제가 또 중요하게 빠진 게 윤봉길 의사 의거 이후에 광복군이 만들어지기 전 사이의 일인데요. 뭘 하냐면은 중국 군관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 교육 과정이 안타깝게도 독립운동 진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눠져 있었던 게 뭐냐면은 김원봉 쪽하고 김구 쪽이 갈라져 있어요. 김원봉은 황포군관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친하냐면 중국 국민당의 젊은 군인들하고 친해요. 황포군관학교에서 거기서 동기생, 선후배 관계도 그렇게 연결되고. 백범은 누구랑 친하냐? 중국의 장개석과 고위층하고 친하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각각 이제 지원이 들어갔는데 독립운동 진영이 단결돼 있었으면 참고 하늘 텐데 각각이 이제 그래서 군관반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고 같이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김원봉 계열과 김구 계열이 섞여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따로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낙양군관학교, 성자군관학교 등등에서 이제 한인반을 만들어서 하고, 그 한인반 얘기는 제가 옛날에 펴낸 항전별곡이라고 김학철 선생님이 쓰신 회고록이 있고, 격정시라는 책이 훨씬 더 자세하게 그 시절 의열단 얘기, 30년대 초반에 의열단 얘기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시절 사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정리하다 보니까 남목청도 빠뜨리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전지 공작 때 이렇게 되고 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선의용대 쪽으로 가버려요. 김학무 같은 분들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남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조선의용대가 훨씬 더 청년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백범은 그 당시에 청년들이 보기에 좀 낡았다고나 할까요? 김원봉이나 이 조금 더 젊었고, 김규식이 조금 더 진보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족혁명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백범은 어떤 통일전선적인 민족혁명당에 같이 하기로 했다가 떨어져 나오죠. 백범이 그만큼 사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반공적이에요. 아주 이념적으로 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승만 못지않게, 어떤 이승만보다 더 극우적인 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단결이 안 되고 있었는데, 김원봉 쪽이 세력이 커져서, 김원봉 강연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져요. 근데 조선의용대는 거기 의용이란 말이 조선이 앞에 붙어 있지만, 중국 혁명에 봉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라는 식으로 꾸리는 거는 일종의 중국 혁명에 조선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조선의용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일본 의용대도 만들고 베트남 의용대도 만들고 이제 이런 보관을 갖고 있었는데, 만들어진 건 이제 조선의용군만 만들어졌죠. 조선의용대만 만들어지고 이제 이렇게 돼서 오히려 조직화에는 김원봉 쪽이 좀 더 앞서 나가는 군사적인.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김원봉 밑에 있는 젊은이들은 중경에 있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중경은 좌후방 아니에요.
일본군 콧배기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중경에 폭격을 뭐 일본이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피 끓는 조선 청년들은 전선에 나가서 일본군과 직접 싸우고 싶은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경에만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답답하다가 해야다가 결국 그 이제 또 그 한인들이 낙양 쪽으로 그 이제 많이 가고, 예. 그러니까 낙양 군관학교, 그러니까 이제 그에서 또 훈련도 많이 받았었고, 낙양 쪽으로 가서 거기서는 황하를 건너면은 화북 지역이고 일본군하고 심각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조선의용대 청년들은 그쪽으로 가자.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좀 좌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중국 국민당이 돈을 대서 만들었지만 중국 공산당 쪽에 더 정서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북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당의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가버리니까 김원봉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돼요. 젊은 대원들, 그 밑에 있었던 대원들은 치고 올라가자고 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윤세주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윤세주가 같이 여기도 한 자락을 걸치고, 그리고 임시정부도 통일전선으로 중요한 대상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본대가 이렇게 가버리니까 중국 국민당 입장에서는 저거 뭐야? 기껏 지원을 해놨더니 중국 국민당을 빠져나가서 공산당 지역으로 가? 중국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제 잔뜩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광복군을 만들 때 광복군의 이 국외준승이라는 게 그 쫙 조여서 광복군 행동을 꼼짝 못하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임시정부 얘기할 때 얘기했었습니다만, 이 국외준승으로 묶어놓으니까 임시정부 내에서는 이게 어떻게 임시정부의 군대냐, 중국 국민당의 노예군대지 하면서 이제 저항을 해서 그걸 찾아오게 되는데,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광복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조선의용대는 쫙 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세력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총사령부와 지대 하나는 남아있지만 실제 주력군은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의용대는, 그리고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에 대해서 말빨도 안 맥히고, 그렇게 되니까 이 조선의용대가 결국은 광복군의 사실상 흡수 통합됩니다. 뭐 통합을 했지만 뭐 광복군이 조선의용대를 흡수하는 식이 되고, 그러면서 그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관이자 임시정부의 군무부장,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죠. 임시정부 군무부장 겸 광복군 내에서는 서열로 치면은 지청천 장군이 또 독립운동의 선배니까 지청천이 사령관을 계속하고 여기 이제 부사령관이 되고, 대신 행정부에서는 여기가 그 군무부장으로서 또 그 이 군부를 통할하는 그런 위치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광복군이 통합광복군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광복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김원봉 쪽에 조선의용대가 가세함으로써 이제 그 명실상부하게,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군대가 됐고 그게 국군의 뿌리다 얘기했더니 이제 발칵 뒤집혀져서 황교안이가 백선예비를 찾아가는 그런 황당한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재미있는 사진인데, 우리 역사에 참 기라성 같은 분들이죠. 백범, 조소왕, 신익희, 그리고 이분이 김원봉입니다. 태극기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이고 참 안타깝게도 백범 선생 흉탄을 돌아가시고, 조소왕 선생 북에서 돌아가시고, 신익희 선생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참 알 수가 없는, 김원봉 장군이야말로 진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우리가 진짜 모르죠. 진짜 모르죠. 광복군 이제 이게 서안에 있었던 이제 서안으로 보낼 때 이제 친구들 김구, 조안구, 남파 박찬익 이분이 외교부장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 국민당과의 그 관계를 전담한 게 박찬익이에요. 그 중국 국민당하고 또 잘 통했던 게 안공근인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시영 선생, 차이석 선생,
이분이 김붕준 선생, 그리고 최동호 선생, 조소왕 선생, 그리고 이범석 장군 같네요. 그리고 이게 조성환 선생, 아니, 헷갈리네요, 저도. 네,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차이석 선생하고 조한구 선생이 동갑인가 봐요. 두 분의 화갑을 맞이해서 그 환갑의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제 34회 의정원. 김원봉 선생도 그때 의정원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셨나 보네요. 이제 임시정부 강요들. 그리고 이제 이분 한 분 뭐 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들 봐두세요. 이시영 선생, 이동영 선생은 흔히 알려지는 사실 뭐 말년의 모습인데 하여튼 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서왕 선생, 조한구 선생, 박찬익 선생, 엄황섭 선생, 아까 조성환 선생이군요. 조성환 선생, 황학수 선생, 신익희 선생, 차이석 선생입니다. 이쪽 분들은 민족혁명당 계열이 많이 있는데 다는 아니고 여기 홍진 선생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남 김성숙 선생, 그러니까 아리랑의 금강산의 붉은 승려라고 나오는 분, 장건상 선생, 이분은 해방을 연안에서 맞아요. 임시정부 국무위원인데, 그러니까 연안하고 교섭을 위해서 힘써 갔는데 해방이 된 거죠. 그리고 김원봉 장군, 김봉준 선생, 박건웅 선생, 윤기섭 선생, 김기식 선생, 성주식 선생, 홍진 선생.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 그래서 여기 이제 진강에 가 있을 때 이제 그 가흥 쪽으로 이제 피난을 해 계셨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충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야 돼.